그래서 또 이것과 이것이 똑같을 때 요 듀레이션 또는 요 듀레이션을 마칼리 듀레이션이라고 일반적인 듀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를 요 공식을 기준으로 해서 요거를 조금 다시 쓰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또 modified duration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duration과 또 조금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뭐 이 차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글쎄 뭐 이 공식이 제일 중요한 공식이고 이거를 그 연속 복리가 아니라 그 1년에 n번 복리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이 공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 공식을 조금 다시 썼더니 뭐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기고 뭐 그랬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 중에서 이거를 modified dur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또 조금 한 단계 더 발전시키면 달러 듀레이션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건 여기서 생략하고 그러면 이 듀레이션 개념 가지고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통상 금융기관에서 위험 관리할 때, 금리 위험 관리할 때 개념적으로 이런 거예요.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을 일치를 시키면 금융기관은 자산도 채권 포트폴리오의 모양을 갖고 있고 부채도 채권 포트폴리오의 모양을 갖고 있는데 그 자산의 듀레이션과 부채의 듀레이션이 일치가 되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변할 때 자산 가치의 변하는 정도가 부채 가치 변하는 정도랑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금리 위험으로부터 해지가 된 거예요. 금리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T본드나 TB를 가지고 해지를 걸잖아요. 그럴 때 듀레이션을 염두에 두고 해지를 걸어라 그 얘기입니다. 듀레이션을 염두에 두고 해지를 걸면 이 얘기는 여기서 P는 내가 지금 현물시장의 채권 포트폴리오입니다. 그 현물시장의 포트폴리오 가치예요. 그것의 듀레이션입니다. 그것의 듀레이션. 그러니까 P 곱하기 DP는 현물시장의 포트폴리오가 그것의 듀레이션이야. 근데 이것은 선물시장의 현물시장의 선물계약 하나의 가치, 그 다음에 그것의 듀레이션, 이런 선물계약을 몇 개 갖고 있을지, 이거랑 서로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현물시장에 내가 갖고 있는 채권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이것의 듀레이션까지를 왜냐면 듀레이션이 그 채권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금리 변할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 정도를 나타낸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현물시장에서 금리가 변할 때 현물의 채권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요거는 선물시장에서 이 X는 계약수입니다. 이 X만큼의 계약으로 선물 계약을 갖고 그 각각 선물 계약의 듀레이션, 선물시장에서 금리가 변할 때 선물 채권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따라서 그게 같아야지만 현물시장 움직이는 정도랑 선물시장 금리가 변할 때 채권 선물 움직이는 정도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계약만큼, 이게 X입니다. 이게 X예요. 요 공식만큼 선물 계약을 사거나 팔 때 내가 현물시장 채권 포트폴리오를 금리위험으로부터 해지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제가 나오는데 지금 3개월짜리 해지를 하는데 현물시장에서는 10밀리언이니까 1000만 불이죠. 1000만 불 포트폴리오가 있고 현물시장에 이 포트폴리오 듀레이션이 6.8이에요. 그럼 6.8을 곱해주는 겁니다. 공식에 의하면. 그 다음에 선물 한 계약의 가격이 지금 93.0이니까 이거는 93,062.5불이 되고 이것의 듀레이션이 90이에요. 그럼 이거 공식에 의해서 이걸 나눠주면 내가 지금 79.42 계약을 현물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해지시키기 위해서는 채권 선물을 팔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해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팔아야 돼요?
듀레이션을 고려해서 79계약 또는 79.42계약을 팔았을 때 내가 갖고 있는 현물 포트폴리오를 금리 위험으로부터 해지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듀레이션을 고려하는 데는 듀레이션을 고려해야지만 정확하게 금리가 변할 때 채권 가격이 얼마나 반응하는지 그 정도를 듀레이션만큼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현물의 반응 정도와 선물의 반응 정도를 일치시키는 겁니다.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선물 계약을 내가 79계약 또는 79.42계약만큼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일 긴, 이번 학기에서 제일 긴 수업이에요. 그러면 금리 선물 시장은 어떠냐? 초기에는 금리 선물 시장이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실증 분석을 했더니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효율적이지 않다. inefficient 하다는 게 그 다음 학자들의 실증 분석 결과입니다. 그냥 결론만 그냥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이거 사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 부분은 몰라도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아셔야 돼요. 듀레이션 예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니까 이 부분까지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수업이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